안녕하십니까. 11강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 애셔의 작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애셔의 그 초상화를 보고 계신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정말 좀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어느 우리 동양이라 그러면은 뭐 도인이라 그러는 말이 있는데요. 그 도인의 풍모를 갖춘 느낌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쭉 작품을, 물론 이제 그 파나가로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상상과 공상 속에 공상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다양한 그런 형태감들을 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즐거운 상상력 이런 것들이 창조될 수 있도록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먼저 불가능한 구조물.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애셔의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여기를 이 동선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도 이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각도가 사실은 이 사다리에서 더 뒤에 있는 각도여야 되는데 이 각도상에 올라갔는데 이 윗면의 그림은 아래쪽의 그림하고 그림에 있는 부분하고 만나는 게 이 구조적으로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구조는 지금 다른 도형으로 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형은 이게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제한점이 있으면 이 그림을 보는데 제한점은 뭐냐면 지금 평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면을 보고 있는데 이 평면 속에 3차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큐빅 한 개가 3차원이 그려져 있는 큐빅이거든요. 근데 그 3차원이 그려져 있는 큐빅이 사실상 여기 2차원 평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이 삼각형에 이 띠를 보게 되면은 이게 기역자로 꺾이죠. 이렇게 이게 기역자로 꺾일 때 90도로 꺾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돼서 다음번 꺾일 때 90도로 꺾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돼서 또 다시 꺾일 때 90도로 꺾입니다. 근데 이 90도로 꺾여서 만들어진 이 도형이 계속 무한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도형은 실제로 2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현실계에서 이것을 구현했을 때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불가능한 구조물인데 이 3차원적인 형태감을 2차원에다가 표현하거나 표시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외부 현실계에는 구현할 수 없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구조물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구조물도 지금 사방으로 이 창문들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조물 자체가 이쪽에서 보자면 여기 하단 부분에서 보자면 여기가 위아래가 지금 구조가 이게 연결되면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한 공간에 뒤틀린 여러 공간. 예. 그래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그림에 이제 여러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여주고 오늘 그 애셔의 작품을 다루면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애셔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불가능한 구조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공간 구조라든가 이런 데서 특이한 어떤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이 그 머리가 보통 비상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환상 또는 그 일루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상과 또 허구들을 다룰 때 이 거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면서 경계죠, 경계. 그런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그림들을 그려내는데요. 나름대로 또 여기 자화상이지만은 애셔의 자화상도 손구에 들고 있는 구에다 이렇게 자화상을 했습니다. 여기 그 애셔의 이야기인데 여기 미지의 문이 있다. 그리고 수학자들은 문을 여는 방식에 흥미가 있지만 나는 문 뒤에 있는 풍경에 더욱 흥미가 생긴다. 문 뒤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를 탐구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문 뒤에 이 에셔 이브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기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또 다른 차원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암시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 세상이 되는데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면 딴 세상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은 이것도 지금 에셔의 그 불가능한 구조물의 그 한편에 그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천장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 벽, 여기도 벽이니까 벽 옆에 문이 있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쪽 공간에서 보자면은 여기는 앞에가 문이 있는 자리고 여기는 천장이 될 텐데 이 공간 구조물들이 지금 연결돼서 불가능한 그 구조물의 자화상도 이렇게 지금 집어넣은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이미지의 그 양면성,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 나머지 공간에 또 다른 이미지들이 보여지는데 그 착각성 같은 부분, 그리고 반복되면서 무한 반복되면서 멀리 뻗어져 나가는 그런 이미지의 연극성 같은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천국, 천사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은 느낌이 요 안에 요 하얀 새가 마치 천사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기도 천사가 지금 직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근데 천사와 천사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검정 박쥐 같기도 하고 마귀 같기도 한데 여기는 지금 박쥐죠. 그래서 흙과 백의 만남, 천사와 악마의 만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천사를 그렸지만은 그 사이에 그 빈 공간들은 어쩌면은 악마의 어떤 그 후광, 악마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느냐라는 이 착각성을 이게 보여줍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그런 그림들은 이 테셀레이션이라는 그 그림법이 있는데요. 이게 무한 연속 반복되는 방법론으로 그 텔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무한 반복되는 이런 그림들의 패턴을 이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이션의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텔레이션은 1, 2, 3의 세 가지 한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 단순하게 텔레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은 일정한 도형의 반복 도형이 만들었을 때 이거는 텔레이션의 단순 방법입니다. 자, 텔레이션의 2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 단순계가 약간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겹쳤을 때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무한 반복되고 있고 이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텔레이션 3을 보게 되면은 이제 텔레이션 2에다가 다시 텔레이션 2가 두 개가 겹쳤을 때 아주 복잡한,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적인 어떤 그런 형태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이션 1, 2, 3번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이용해서 에셔의 복잡한 구조의 그림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에셔의 그 텔레이션 기법은 지금 학생들인 경우에 재밌게 한번 상상력이라든가 또는 창의력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만들어 보는 수업에도 잘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작가들도 자기 그림에다가 지금 텔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면은 자기의 그 도상적인 이미지에 또 다른 재미를 담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무수히 다양한 형태들이 또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텔레이션 3번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 텔레이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이 각각의 개체성의 절대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공간 하나가 있는데 이 공간들은 다 상대성들이 작용하거든요. 뭐냐면 이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바닥이 있으면 옆면이 있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공간들이 자기 공간의 절대성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들끼리 연결시켰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영이라 그러죠. 또 보겠습니다. 반복과 무한성. 여기 지금 도마뱀이 그림의 평면에서 다시 3차원으로 나와서 다시 마지막 돌아가고 맨 마지막 꼭대기에 가게 되면은 이 도마뱀이 불을 뿜습니다. 불이 아니라 이제 이 등산을 해서 그런지
입에서 큰 김을 막 뿜어내는 그 그림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세하게 요 도마뱀의 아주 사실적인 김을 뿜는 장면이 보일 텐데요. 아무튼 이 작품은 이 평면에서 입체로 나와서 3차원 공간을 통해서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고 요 무한 반복되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어디가 가상이고 어디가 현실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재미있는 어떤 그런 또 그림입니다. 아무튼 애셔는 지금 상상 공간 또 불가능하지만은 그 2차원 공간에는 그려낸 3차원 공간에 있는 부분들이 늘 어떤 2차원으로 옮겨서 그렸는데 실제로 다시 3차원에는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구조물들에 대한 것과 이 가상과 현실들의 또 부분들, 그리고 지금 메비우스의 띠를 보고 계신데요.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부분은 한쪽 면에서 출발했을 때 무한히 반복되는 이 구별이 없는, 경계가 없고 또 경계 구별이 없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메비우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잘해서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메비우스의 띠가 우리 현실계에서 다른 구조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또 풀어서 재밌게 이걸 상상력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를 이 애셔가 이제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 없는 경계에 이 제목이 이제 화랑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그림이 쭉 걸려 있고 이 갤러리죠. 이제 유리 앞에 이제 문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따라가면은 그 공간은 맞는 공간이에요. 이제 올바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계속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건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과 연결돼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뒤틀리면서 계속 무한 반복으로 가는 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강에서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작품을 보았는데요. 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 구성을 2차원에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각적 환영이라던가 또 사실과 상징성들, 또 시각과 개념, 그 사이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그 애셔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착각 속에도 빠지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예술적 상상력에 자극을 좀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번 강의가 의미 만들기에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한 그 의미 만들기,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애셔의 작품은 창작적인 부분에 자극을 주는 어떤 작품으로서 재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공식적인 부분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1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